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서로 손을 잡거나 굳이 유난스레 다정하게 굴지 않아도 먼 길을 함께 걸어온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소박하고 또 듬직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감당하며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두 부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 어떤 부부도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무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순간 함께 꽃길도 험한 길도 함께 걸을 수 있는 내 편이 든든하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신현국 문경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묵묵하게 이겨내준 세 여인의 긍정의 씨앗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신현국 문경시장님의 가족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긍정의 힘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예스, 문경으로의 도약을 이뤄내고 계신 분입니다. 신현국 문경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촌놈 문경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문경시장을 2번 했고 작년에 다시 또 선택을 받아서 문경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옛날에는 광산으로 유명했는데 광산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관광과 또 국군 체육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도시로 꿈꾸고 있습니다. 예. 자, 흔히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말을 합니다. 이제 11년이 지난 세월에도 문경 시민들께서 이제 시장님을 선택하셨거든요. 네네네. 과연 문경 시민을 매료시킨 우리 시장님의 그 매력,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좀 어린 시절로 네네. 좀 내려가 볼까 봐요. 네네. 시장님 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시절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지만은 되게 가부장적이고 엄하시고 네. 또 이게 좀 저거 하면은 혼내키시고 그래서 제가 칭찬받은 것보다 혼난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순수하게 농사를 지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위로는 또 누나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동아들로 크다 보니까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예. 보냈습니다. 그럼 귀한 외아들, 예. 위로 누님이 몇 분 계셨던 거죠? 3명 있었습니다. 예, 예. 3분 계시고 막내 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을지. 우리 그 예전에 귀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조 귀남이셨네요. 예. 대접도 좀 많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혼난 기억이 더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런데 귀하긴 귀한데 또 하나뿐이다 보니까 더욱 더 잘 키우고 싶고 욕심이 앞서시다 네. 보니까 그 아버님의 그 어떤 욕심에 제가 미치지 못하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특히 이제 이 밥상 쪽에서 항상 아버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좀 듣기 싫어서 그래요. 또 때로는 예. 이렇게 뭐랄까 반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아유, 그럼요. 귀한 아들 더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가 왜 부모님들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잔소리도 좀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로 당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님들 입장을 좀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예. 나는 뭐 그렇게 대접받고 크지 않았다 하시고 대답을 하더라도 예. 보통 이제 여자 형제들이 증언은 또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조금 시기 질투를 하신다거나 누님들께서 좀 훗날 뭐 예.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어렸을 때 너만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요.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해 그 어머니 기고 때 이제 우리 누님 세 분이 다 오셨는데 그 바로 위에 저보다 2살 많은 그 누나가 네.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친정에 와서 이제 냉장고에 사과가 있어서 사과를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딱 하더니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형국인 거야. 그런 네.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누님들도 공부를 그렇게 못한 편은 아니셨는데 너무 속상하죠. 뭐 여자가 무슨 공부냐 또 이제 아들 공부시키려 그러면 또 조금 저축도 해놔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님 세 분은 다 또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또 아들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네. 피해를 보셨고 그걸 지금까지도 가끔은 넋두리처럼 말씀하세요. 맞아요. 이 양보와 희생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또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었고요. 네네. 아마 평생 앞으로도 또 두고두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시장님께서 어렸을 때 어떠셨는지, 실제로 그 정치인의 싹이 그때부터 보였는지, 뭐 큰 일을 할, 누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또 본인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저는 뭐 이제 혈액형도 A형이고 또 뭐랄까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부 과목 중에서도 국어나 사회가 싫었어요. 왜 싫었나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책 읽기를 시켜요. 읽으라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격은 급하다 보니까 이걸 읽는데 이 한 소절 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네.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입이 탁 막혀요. 막히니까 막히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음 단락이 안 보이고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얼굴은 밝아지고 예.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줄반장도 한번 못 하고 또 대학 갔을 때도 뭐 학회장이라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 서라가면 주로 중간 부분에서 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나가고 남 앞에 네. 자꾸 서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뒤늦게 사회화가 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누가 저 말을 좀 시켜주길 바라고 뭐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리고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였을 텐데 예. 교복 입고 극장 갔던 사건도 있으시다고요. 아, 예. 제가 이제 저 대구에 가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숙을 할 때였습니다. 하숙을 할 네네. 때였는데 이제 처음 3월달 입학하고 이제 개교 기념일 날인데 근데 교복 입은 상태로 이제 가까운데 극장을 갔어요. 극장 갔더니 저는 열심히 구경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체육 선생님인지 모르고 단속하러 이름을 적혔어요. 오셨군요. 월요일 날 담임 선생님이 저쪽에 교무실로 오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그 다음 주 일주일간 이제 정학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뭐 드렸더니 그 정도로 되니까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요. 오히려 어이가 예. 없으신지 그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혹시라도 이렇게 더 이렇게 엇나갈까, 그게 걱정되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런 생각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달 첫 달에 정학 일주일을 먹으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자, 나중에 남문시장에 계신 수십 명의 아버지를 존재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 그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뭐 담배 피우다가 해서 정학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제가 아버님 모시고 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니까 순진하다고 돼요, 저보고. 네. 아니, 그 남문시장에 가면, 복덕방에 가면 아버지가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왜 문경까지 아버지를 불렀느냐고. 그래서 역시 선배님은 선배님이다 하고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는 남문시장에 그 아버님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신입생만 실제로 고향에서 아버님을 힘들게 모셔왔고 알고 보니까 이 달코 다른 형님들은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모셔가셨던 거군요. 재밌습니다. 자, 대학 졸업 이후에는요, 농촌진흥청 환경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장까지 쭉 지내시면서 승승장구하셨거든요, 공무원으로서. 네, 시장님께서 돌연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지요? 제가 저는 처음부터 이 선거직이나 이런 데 출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착실한 학생이었고 착실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국장이 돼가지고 첫 보직이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 나서 대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인데 고향에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고향의 친구들이 너 저거 하고 문경시장 한번 나오면 어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렴풋이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앙부처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사무관이다 하면은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서기관이 얼마나 높은지 사무관이 뭔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문경 군수는 한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도 나고 또 친구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편한 얘기로 뻔뻔지를 이렇게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출입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인가 참 그것도 괜찮은 길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갑자기 그냥 집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사표를 내버렸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사모님 걱정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고 당시 어머니께서 그렇게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선거라는 게 가산도 탕진하고 또 그게 여러 가지 권모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그런 데 나갈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데 걱정이 있고 그냥 편하게 하면은 앞으로 10년은 또 공직생활 할 수 있는데 좋은 자리를 왜 두고 그만두느냐. 그래 어머니가 펄쩍 뛰시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거역한 일은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머님 그렇게 해도 또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도 제가 또 그런 또 고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던져버렸습니다. 네, 아니 편하게 잘 닦여진 길 그대로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마다하고 이렇게 진흙밭을 선택해서 가려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 많으셨겠어요. 막내 아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그 아들. 그 아들을 두고 어머니께서 이제 10여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걱정 많이 하셨다던데요.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참 뭐랄까 가슴이 아픈 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인가 됐어요. 그러면 가을에 되면 이제 가을 거질하고 또 이제 이게 임차한 것만 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날에 이제 같이 앉아서 어느 노는 어떠는 그 삭은 누구한테 줬는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묻는데 그때 이미 저는 그 땅은 팔아버린 상태였거든요. 그게 선거 자금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얼버무렸죠. 그 당시에는 얼버무렸는데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말씀 고백을 해야겠다. 어머님 이래 됐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어머님은 또 아셨을런지도 몰라요. 아셨을 수도 아셨을지도 있죠. 모르는데 예. 끝내 이 얘기로서 어머님께 그 말씀 못 드리고 보내드린 거죠. 마음이 많이 그렇죠. 예, 예. 예, 아프셨을 것 뭐, 같아요. 지금까지도 또 예, 예.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자식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셨겠느냐. 늘 산소를 가도 그 생각을 하면은 뭐라고 언제 어떻게 말씀드릴 기회가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 참. 그 고향 땅 좀 원상복구 해야겠다. 예, 이런 다짐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선거를 뭐 많이 치르다 보니까 또 뭐 고향의 땅만 정리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 이 팔고 빚도 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심정을 보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항상 시골에서는 땅이 모두 아닙니까? 땅이 그렇죠. 모든 것이고 또 부모에서 아들로 또 아들에서 손자, 손녀로 넘어가는데 저가 할 역할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만든 땅이라는 건 제가 잘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또 면적도 또 적은 평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다 복구는 못 하더라도 예. 어떻게 되면 한 절반이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신 걸로. 진행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연 공직을 관뒀습니다. 이제 시장직 출마한다 했을 때 사모님 반대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되게 조금 침착한 편이에요. 침착한 편인데 아마 어렴풋이 대구청장 가서 자주 고향 출입할 때 어렴풋이 제가 그런 뜻을 얘기한 것도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나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묻대요. 뭐 돈도 없지 않느냐. 또 뭐 요새 공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천에 대한 것도 뭐 언지를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를 믿고 도대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대는 하더라도 이 부부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월세 뭐 전세 이래가지고 이제 옮기고 이제 또 애들 키우면서 불려나가고 예. 이제 국장쯤 되면 이제 월급도 좀 이제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숨 쉴만하고 예. 이제 살만하다. 이제 조금 숨 쉴만하니까 그것도 협의한 게 아니고 나는 사표 썼다 하고 통보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뭐 저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간다 소리는 안 하대요. 간다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이게 한참 가더니 그 끝에 가서는 이렇게 그래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두 가지 뭐 조건을 뭐 얘기는 하는데 뭐 자잘한 조건이고 그래서 그 점이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게요. 예. 어떤 사람은 선거한다고 이혼하고 나가라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정말요? 그 주변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예, 대단하십니다. 사모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그러셨는지 오늘 시장님이 있게 한 데는 3명의 여인의 긍정의 씨앗 덕분이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분 대충 사모님은 들어가시고 없고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무슨 이게 토론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가끔 불러요. 네. 당신이 얼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패널로 나온 사람이 그 당신이 누군가 누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응급결에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우리 집사람, 세 번째 제가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다 보니까 문경 시민의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문경 시민 요 3명을 꼽았습니다. 꼽았고 첫 번째 제가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날 약간 뭐랄까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조금씩 나고 하는데 그날 약간 울컥했었습니다. 예.
이제 사모님과의 또 사랑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은 처음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대학 1학년 때 무슨 이제 뭐 이렇게 과에 무슨 이렇게 야유회가 있었는데 네.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 친척 그 친구면서 제 친척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친척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과에서 놀러 가는 야외 갈 때 같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또 만나서 뭐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네네. 또 뭐 하다가 보니까 또 뭐 약간 소원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연락 안 하다가 다시 또 연락하다가 네. 그래서 7년 만에 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러면은 뭐 잠시 뭐 반복은 했겠습니다만 예,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예. 20살 때 만난 첫사랑이죠. 예. 7년 동안 연애를 길게 하셨는데요. 예. 당시에 뭐 그런 커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어떻든 간에 처음에 예. 만날 때 뭐 결혼까지 생각했겠습니까만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대화도 통하고 또 이제 믿음도 가고 그래서 뭐 7년 동안에 이 곡절이랄까 뭐 사연이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뭐 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고 네. 지금까지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자, 사모님께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참 작년인데요. 작년에 이제 선거를 하고 또 이제 11년 만에 다시 시장이 됐으니까 그 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집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둘이 먹는데 나는 요즘이 행복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행복한데 이러니까 돈 걱정 안 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선거 치르고 하면서 또 뭐 재판 받고 하다 보면 뭐 변호사비고 많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거는 우리 집사람이 저는 그 이게 회계나 이 돈 관계는 몰랐거든요.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돈이 많이 들었고 뭐 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 이제 지금은 애들은 애들대로 다 가고 이제 다른 걱정이 없고 또 지난번 선거도 비교적 또 그 조용하게 치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월급 가지고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동안 뭐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그 대변해주는 그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심정이 어떠셨을지 시장님. 그래서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 참 뭐 그 한마디에 제가 모든 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지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 정말 이게 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월급 생활하고 하다가 선거지에 나가는데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7번 선거를 나와서 4번을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요. 돈 빌리는 거는 한 번은 빌려주고 두 번째는 거의 또 어렵습니다. 돈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되고 뭐 친정, 뭐 친구, 뭐 안 봐도 이제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는 요즘이 가장 행복해라는 그 사모님 말씀 끝에 혹시 뭐라고 화답을 하셨나요?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죠. 그냥 멍하게 쳐다봤죠. 그렇다면 지금 한 말씀 하실 시간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 우리 또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뭐 표현이 인색하시죠? 그런데 하여튼 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임영웅의 별빛 같은 노래 첫 소절을 한번 얘기한 게서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야.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야, 이상입니다. 아마 시장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사모님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요. 잘못하면 뺨이 석대다. 예. 자, 두 분을 소개해 주신 이 친척분께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감사를 좀 받으셨을지, 예, 원망을 들으셨을지, 예, 그 중매해 주신, 소개해 주신 친척분. 그런데 예. 둘이가 되게 친했거든요. 네네네. 친했는데 제가 그 우리 집 사람이 그 우리 친척 얘기를 하는 걸 별로 못 들었어요. 별로 그 물론 만나긴 만나는데 예. 별로 고맙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동안 인고의 세월이 예, 말해주는 듯합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시장님이셨고요. 언제나 그랬듯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감싸준 가족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이제 편지를 쓰고 낭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장님 오늘 어머니께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평소 좀 그 전에 어머님 생전에 편지를 좀 써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머님은 또 뭐랄까 또 공부도 별로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자주 뭐 그렇게 만나서도 뭐 말씀도 못 드리고 또 되게 그 묵묵하신 그런 타입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 뜻을 한 번도 진솔하게 어머니한테 전달한 일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편지에 시장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고스란히 잘 담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국 시장님께서 어머니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어머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머님과 헤어진 게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제 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떠나시고 나니 어머님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보내고 나니 어머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의 가지신 것을 모두 다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10%도 못했습니다. 10%밖에 못한 게 아니라 많이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냈고 때로는 화도 많이 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줄 그때는 알았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머님께서 피땀 흘려 마련하신 고향 논밭을 선거한다고 거의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기 1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논 우리 밭에 삭설 얘기했을 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땅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를 차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그 말씀을 어머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어머님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기도 덕분에 지난해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어렵다는 그 선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님 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곳 일 잘 마무리하고 때가 되면은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록 어머님이 떠나신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아마 어머님께서도 충분히 잘 들으셨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뵈니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거나 이런 표정이 없으시고 굉장히 좀 무뚝뚝한 무표정이신 때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니께서도 좀 표현에 인색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은 한 번도 꾸지람 하신 일도 없고 또 뭐 한 번도 글쎄요 저에 대해서 나쁘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임종하시기 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그때도 늘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늘 그때도 짜증 내시는 게 아니고 힘드시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참 하시는 게 참, 그리고 그 모습이 참 역력합니다. 처음에는 한 저 동구밖까지 가시다가 그 다음에 문짝까지 가시다가 그 다음에 앞에까지 나중에는 이제 못 움직이시고 또 고무렵에 우리 이 아들이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 거의 이제 힘드셨는데 그 손주 결혼식이 언제인가 물었는데 이 손가락을 꼽으시면서 그런데 이제 못 움직이시면서도 결혼 날짜 되기 전날까지 버티셨어요. 버티시고는 그만 이제 누나들하고 친척들이 딱 왔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아들 그날 이렇게 정신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이제 앰뷸런스로 병원에 갔는데 결혼식하고 이틀 뒤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 자식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생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행여 당신이 손주 그 경사스러운 결혼식 직전에 숨을 거두시게 되면 가족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이 될까 그에 많이 그렇죠. 저어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문 밖에까지만
멀리까지 나오시다가 조금씩 거동이 힘들어지시는 그 예, 모습을 알았을 때, 예.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이제 뭐 어디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이제 힘드시고 막 저거 하시고 또 화장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그때라도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는 또 짜증을 제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게 자식이고요. 또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또 부모님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써주신 편지 덕분에 아마 하늘에서는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1년 만에 이제 문경시장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감한 추진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셨습니다. 지난 1년여간의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지역이 그 인구 감소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되게 우리 문경도 광산이 한참 할 때는 인구 16만까지 됐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서 인구 7만도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인구 감소를 막는 길은 인위적으로 없습니다. 문경의 경우 작년에 한 해 태어난 인구가 276명입니다. 네. 그럼 이런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길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출생과 사망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뭔가 기관을 유치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환경부의 출신이고 환경을 전문으로 했는데 문경시장 지금 세 번째 함입니다만은 세 번 하면서 제 스스로 한 번도 환경 얘기를 꺼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깨끗한 공기 또 뭐 깨끗한 산 맑은 공기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문경은 충분히 공기도 깨끗하고 환경도 좋습니다. 부족한 게 인구입니다. 인적 자원이죠. 서울보다 땅 면적은 1.5배나 됩니다. 인구는 150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개발해야 된다. 저는 환경론자이면서 저는 거꾸로 문경시장이 되고서는 첫째도 개발, 둘째도 개발, 세 번째 개발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케이블카도 저 사업을 해서 지금 곧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문경대학이 있습니다. 문경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이제 숭실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한국체육대학 유치에 또 뛰어들었는데 아직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일을 해서 한 1년 동안에 뭐 성과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은 했습니다. 했고 저는 뭐 이제 시민들이 그럽니다. 그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뛰어든다. 네. 그래서 제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문경 발전하는 길이라면은 저는 뭐 어떤 길도 마다 않고 뭐 서울로 대구로 뭐 어디로든지 뛰어가고 외국까지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과감한 추진력으로 현재 추진 중인 문경시의 333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333 운동은 이제 세 가지 프로젝트. 네. 한국체육대학 유치, 숭실대학 유치, 케이블카. 네. 요거 세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늘 구태의연하게 하니까 새롭게 재미있게 멋있게. 새롭게 재미있게 멋있게. 그래서 이제 세제멋이라 합니다. 새롭게 방법론에서 구태를 벗어나고 새롭게 하고 그래도 재미있게 하고 또 멋있게 세제멋이로 하고 나머지 3은 친절해야 된다. 친절 운동의 그 세 가지인데 그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그래서 3대 프로젝트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친들 운동, 그래서 333 운동을 부르짖고 있고 네. 공무원들, 시민들이 열심히 그렇게 333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뭐 새마을 운동 뭐 부르짖은 것처럼 이제 문경에서는 문경의 살 길은 333 운동입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시장님 뵈니까요. 그 누구보다 333 운동을 앞서 솔선수범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평가 시간인데요. 그간 시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수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 스스로 판단해서는 뭐 70점. 아, 70점. 굉장히 박한 점수인데요. 그 낙제점은 면한 것 같고요. 제가 네. 기본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80점, 90점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포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 인구 소멸 때문에 지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경 시민이 왜 저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문경이 다시 한번 옛날 광산 경기 좋을 때처럼 국토의 중심입니다. 내년도에 또 SRT가 개통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철도 개통과 함께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문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제가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는 찬밥, 더운밥, 식은밥 가리지 않고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문경의 발전 일이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아, 시장님 긍정 에너지 오늘 보여주신 그 웃음만큼이나 앞으로도 긍정 에너지로 원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길 저희 비텐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며 또 일을 할 때에는 함께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한다. 네,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나오지요. 머리는 항상 따지고 의심하지만 가슴은 그저 받아들입니다. 가족의 사랑에 있어 더욱 따스해지는 오늘입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가족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